경남 합천군의 한 국도에서 차량 41대가 잇따라 추돌해 도로가 4시간가량 마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 43대가 연쇄 추돌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아침에 빗길을 달리던 시외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와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차가 돌면 놀래거든. 놀래면 본능이에요. 그다음에 못해요.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네, 검은 아스팔트 위를 살짝 덮은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이고요. 네. 경남 합천의 초계리 33번 국도인데요. 무려 41중 추돌 네.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우선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시간이고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한적한 국도입니다. 네, 이정표도 보이고 제한 속도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음성도 들립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들이 보이네요. 네, 전방의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동승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집니다. 네, 가까스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는 찰나 예,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죠. 또 온다. 별로 내리가 대도 안 하겠는데. 이거 정말 도로는 깜깜하고요. 이거 알고서도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참 현장이 얼마나 이게 긴박했는지 생생하게 저희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네. 평소에는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외곽의 국도였습니다. 그렇네요. 합천이고요. 또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곡선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전방 100m에 그 단속 카메라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 2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20-30m는 그냥 제동이 안 되고 밀려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래 차를 정차를 시키고 그 뒤로 10초, 20초 상간으로 계속 뒤에서 차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계속 추돌을 하게 된 거예요. 하려고 창문을 깨고 가드레일 밖으로 다이빙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대피를 해서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어떤 생명의 위협 이런 것도 느끼셨겠네요, 당시에? 당연히 느꼈죠. 그 때마침 당시 그 이슬비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 새벽 찬 기운에 그 아스팔트 위에서 살짝 얼어서 살얼음 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곡선 내리막 구간에서 이제 그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자 네. 차가 미끄러지고 돌면서 차로를 막은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그 이어오는 차량들이 줄줄이 추돌을 한 거고요. 네.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이 씌었습니다. 저 차에서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 조금 미끄럽고 일부 구간이 그 차량 운전 시에 결빙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의 도로였으면 이게 결빙이 좀 더 잘 안 되고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저기는 그 차량 운행이 드문 이 국도여서 또 이렇게 이 살얼음이 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참 블랙아이스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네, 최근에 조사를 보면은 이런 블랙아이스라는 추돌 사고가 네. 전국적으로 24,000건이나 됐고요. 아이고, 네. 예,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출근길에 난 사고가 전체 29%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커서 사망자만 784명, 그리고 중상자가 13,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나 과속이 피해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합천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도 앞에 이거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은 덕분에 차량들의 속도를 좀 줄였고 그것 때문에 이거 인명피해가 좀 나지 않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이 블랙아이스를 미리 파악을 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 관련 실험을 한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도로에 물을 뿌리고 얼려 블랙아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실험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험하지 않도록 바퀴가 지나가지 않는 차선 중앙 쪽으로만 살짝 흘리고 시속 30km 정도로 지나가 봅니다. 실험에 참가한 운전자 3명 모두 차량 운행 중에 노면의 블랙아이스를 보지 못합니다. 딱히 보신 건 없으세요?
네, 사실 없어요. 안 보이셨어요? 네, 안 보였어요. 블랙아이스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속으로 운행을 하셨는데 하나도 못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날씨도 어두워서. 네. 요거를 혹시 보실 수가 있나요? 운행 중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곳이 야간의 고속도로라면 알아채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급격히 온도가 하강하면서 얇은 살얼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부산이나 이 근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들이 별로 없어서 이거 도로가 결빙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저기 중부나 서부 우리 경남 내륙 지방으로 갈수록 이거 한적한 국도 이용할 때 진짜 길이 얼 수 있다 이런 것 저기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남을 따져보면은 상습 결빙 구간이 276군데가 많네요. 예, 네. 그리고 경찰이 블랙아이스 우려 지역으로 관리하는 구간이 또 58곳이나 됩니다. 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뭐 눈이 오고 하지 않아도 햇볕이 잘 안 되는 터널 출입구라든지, 예, 그리고 옆이 뚫려 있는 다리 위 등은 네. 이제 노면이 이제 녹지 않아서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58곳에 대해서 지금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하는 프레카드를 안내소마다 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외근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결빙되었을 때 염수라든지 염화칼슘이 즉시 살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하고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내륙의 고속도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네. 부산 경남 지방에는 네. 항구 주변이나 그 재래시장 쪽에 보면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그 화로차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수조 아래로 달린 호스를 통해 주행 중에 도로 위에 배수구의 물을 그대로 도로로 흘려 보내는데요. 네. 도로를 적실 만큼의 적은 양이지만 블랙아이스를 형성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배수구에는 물 다 빼고 난 다음에 잠그고 출발해야지 원칙은 그건데 바쁘다 보니 그냥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네, 저 장면은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해안가를 끼고 있는 실제 우리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단속이나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화로차 배수를 단속을 하면은 네. 뭐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위쪽 지역에서는 네. 이제 도로에다 열선을 깔거나 네, 그리고 염수 분사기를 이용해서 이제 블랙아이스를 예방하는 곳도 있고요. 또 그루빙이라고 해서 네. 도로 방향으로 이제 홈을 파놓으면은 네. 네, 그 홈으로 이제 물이나 얼음이 빠져서 약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 좀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저런 방안들을 좀 적절하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한편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미끄러질 때 너무 당황해서 이 핸들을 좌우로 막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네.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그대로 잡고 있는 게 제동 거리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뭐 펌핑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제동 구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면에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듯한 느낌이 보이실 때는 속도를 서행하는 수준까지 떨어뜨리면서 비상등을 켜주시고 후방차들에게 안전을 확보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악이 절개되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가졌거나 도로 위나 혹은 터널로 진입하시고 나오실 때는 항상 그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감지를 하시고 속도를 줄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앞서 실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거 뭐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게 블랙아이스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죠. 이거 운전자의 감에만 의존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당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동거리가 4배에서 7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설차가 그만큼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침착하게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네. 방법도요. 우선은 이제 이런 위험 구간들을 지날 때 뭐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지 않거나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고 그리고 안전속도 준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6일 하루에만 우리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빗길 교통사고가 41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그 뭐 합천, 함안, 의령, 산청 같은 중서부 경남 지역에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가는 길 각별한 방어 운전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